오늘은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를 손해 안 보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이사를 포장이사로 하는 추세입니다만 수요가 늘다 보니 고객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군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계약 불이행 문제, 화물 분실 및 파손 문제 등이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은지와 이사업체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사업체 선정 방법입니다. 첫째, 추천받기. 가족, 회사 동료, 지인들의 경험담을 먼저 들어보세요. 광고를 많이 한다거나 브랜드 네임이 있는 큰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둘째, 인터넷 서치하기.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광고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이사 후기를 읽어보세요. 선별한 이사업체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봅니다. 설립된 지 얼마나 됐는지, 사고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서너 개의 이사업체로 추려보세요. 셋째, 비교 견적 받기. 이사할 짐들을 꼼꼼하게 보여주시고요. 조건과 가격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견적을 검토한 뒤에 업체 선정.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 업체와 이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손해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미리 짚어둠으로써 뜻밖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견적받을 때 이사 당일에 따로 식대나 수고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해 두세요. 보통 이사업체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확인을 안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돈처럼 예민한 부분은 없겠죠. 업체가 이사 도중에 이삿짐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도 확인해 둬야 합니다. 정확히 해서 나쁠 건 없죠. 업체에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업 인원이 몇 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수는 큰데 작업 인부가 터무니없이 적게 배치된다거나 하면 여러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고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예상 작업 시간도 미리 물어보세요. 서둘러 끝내고 가려고 뒷마무리가 부실한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이사할 때 어떤 차량을 몇 대 사용할지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짐은 적은데 불필요하게 비용을 더 지불하고 큰 차가 오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포장이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사 당일 요청사항이나 컴플레인이 생기면 즉시 말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두면 편합니다. 이사 후 설치와 정리, 청소 등을 어디까지 해줄 건지도 다짐받아둬야 합니다. 요즘 포장이사는 살림하던 그대로 포장해서 쓰던 대로 정리해 줍니다. 고객이 미리 짐을 싸두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가전제품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줍니다. 에어컨은 별도의 설치기사를 불러야 하지만 비데나 정수기 등은 이사업체가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미리 이것저것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대개 스팀 청소까지 해주는데요. 그래도 이사 후에 직접 다시 청소도 해야 할 테고요. 살림 정리도 꼼꼼히 한 번 더 해야 할 겁니다. 업체가 옷가지와 그릇 등을 나름 잘 정리해주고 간다지만 아무래도 미흡할 테니까요. 이사할 때 어떤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대략의 흐름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포장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내용 몇 가지를 강조해드리죠. 업체를 정할 때 관허업체인지,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또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에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지역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